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오늘은 별다른 내용이 있다라기보다 제가 요즘에 참 감회가 새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제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최근에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란 영화가 개봉을 했죠. 그 원작자 작가님이 이제 김숙룡 작가님이신데, 그 유쾌한 왕따 시리즈고 그 유쾌한 이웃이라는 이부작에서 나온 그 세계관이 그 영화화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영화를 보고 왔는데 영화가 일단은 너무 재밌었고, 최근에 본 한국 영화 중에서 제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영화였었고, 너무 연기며 뭐 연출이며 여러 가지 인물에 대한 심리 묘사 같은 것들이 너무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뭐 영화 리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, 근데 김승용 작가님이랑 저랑 많이 친한 건 아니지만 옛날에 좀 인연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엄청나게 가난했었고, 뭐 김승용 작가님네도 이제 부부 작가예요. 네, 와이프분도 작가님이시고 저도 부부 작가잖아요. 근데 그때 너무 이제 다들 돈이 없을 때니까 같이 설치 알바를 했었습니다. 설치 알바도 하고 뭐 몇 번, 한 두 번 정도 알바 자리를 같이 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뭐 서로 이렇게 전시가 있으면은 전시에서 이렇게 뭐 몇 번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, 어쨌든 뭐 저도 그렇고 이제 김숙룡 작가님은 제가 봤을 때 이 영화가 제 느낌엔 1,000만 원 가볍게 넘을 것 같고, OTT로 풀리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화라는 평을 받을 만한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 영화의 그 웹툰 원작자가 된 거니까 이 작가님의 네임밸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어, 최근에 그 김승윤 작가님 말고도 뭐 주변에 사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가 잘 된 작가님들이 있죠. 제가 뭐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다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, 다들 뭐 커피 한 잔 사 먹기도 힘들고, 어, 뭐 이렇게 햄버거 하나 사 먹기도 되게 힘들고, 저도 옛날에는 작품을 팔아서 돈을 벌면은 햄버거를 사 먹었어요. 야, 내가 그림 그려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물론 지금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고, 누군가가 저를 봤었을 때도 아, 저 사람이 옛날에는 참 그랬는데 어느 정도 막 되게 막 성공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런 어떤 작가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 작가님이 저한테 소원이 뭐냐고 했었을 때, 그림 그려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었으면 정말 좋겠다. 그 정도면 일단은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, 어떻게든 작업을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.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그 분을 만났을 때 이제 1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들을 벌게 됐죠. 그러면서 작가님은 그때 얘기했었던 꿈을 일단은 이루셨네요 라는 얘기도 했었고, 제가 그 전에는 또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. 어, 한 달에 식비로 3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맨날 밤마다 치킨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막 고구마도 먹고 싶고 옥수수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군것질을 너무 많이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었는데, 그러니까 지금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는단 말이죠. 근데 옛날처럼 먹을 수가 없어서 못 먹는데, 어, 제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주변의 작가님들을 봤었을 때, 그 30대 중반 같은 정도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잘 되는지 누가 못 되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. 뭐 적어도 20대 때나 30대 초반, 30대 중반 때 뭔가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, 되게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는데, 그 사람들은 지금 안 된 사람들도 있고 물론 계속 잘 된 사람들도 있지만, 그리고 야, 저 사람이 나중에 과연 잘 될까?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. 최승윤이가 밥이라도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? 아무튼 서로 아, 이번 이런 시리즈를 그만해야 되나? 이거 더 이상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, 진짜로 그게 너무 잘 되셔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, 저보다 더 잘 되신 네, 작가분들도 있고. 근데 이제 그 수준이 이제 그냥 젊었었을 때 어느 정도 잘 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, 이제는 정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
명망이 있고 그럴 만큼 잘된 분들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하나 둘씩 생기잖아요.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감격스럽습니다. 진짜 감격스럽고 작가 입장에서 참 세상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막 이렇게 하루에 돈이 없어서 붕어빵만 먹고 살았던 때도 있었는데, 그리고 신문 배달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그러면서 다 힘들어가지고 뭐 새우깡에 소주 마시고 하면서 했다가, 이제는 누가 봐도 세상에서 봤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성장 과정을 보고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요.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게. 처음부터 제가 뭔가 재벌가에 태어나서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만 만나고 했었으면은 인생이 사는 게 참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, 참 사람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구나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. 6살짜리 뭐 이렇게 2살짜리 3살짜리 애들을 보면은, 야, 제가 언제 돈을 벌어가지고 나를 먹여 살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. 뭔가 쟤네가 나중에 뭐라도 할까? 내가 먹여 살리고 뭐 그래야지, 이런 생각이 들 텐데,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 커서 뭔가 한 몫을 해낸다는 거죠. 물론 꿈을 이룬 사람도 있고 꿈을 이루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, 그거를 젊었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운도 필요할 거고 실력도 필요할 건데, 그런 건 참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, 야, 이 사람은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. 그러니까 지금 성공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, 아, 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, 그 앞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웹툰 1세대 같은 1세대, 2세대 뭐 이 정도 느낌이었기 때문에, 그때도 웹툰은 이렇게 성공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직업들이 아니었었고, 뭐 미술 작가도 마찬가지일 텐데, 이제 저나 이제 그런 작가님들이 이제 나중에는 뭐 원로 작가도 되고 중장년 작가, 그다음 원로 작가가 되겠죠. 그러면은 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이름을 날리는 작가님이 있을지, 지금은 또 잠자코 있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또 잘 되는 작가님이 있을지 모르지만,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감격스럽습니다. 감격스럽고 너무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. 이럴 수가 있다니. 내가 영화관에서 봐서 가서 이병헌이 연기를 하는 정말 탄탄하고, 와,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했지? 했었던 그런 거는 나랑 먼 데만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, 나랑 같이 알바하고 이랬었던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, 정말 영화를 보면서도 되게 감격스러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약간 제 입장에서 뭐 영화에, 이거 스포는 아닌데요, 아무튼 박서준이 박보영을 막 지켜주려고 하고 막 그런 거를 볼 때, 약간 그 작가님이 자신의 와이프분을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조금 더 찡했거든요. 네, 참 그렇습니다.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되게 감격스럽고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어서, 살아갈수록 주변에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, 그리고 같이 힘들었는데 또 잘 된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참 즐겁습니다. 네. 저도 누군가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?